자,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돈이 없어요. 빚만 많아요, 빚만.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국방비를 1,000조를 쓰잖아요, 1년에.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이자가 이 국방비를 초과한다는 거예요. 1,000조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채권을 안 사요. 가장 많이 샀던 나라가 중국이랑 일본이었는데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2017년부터 미국 채권 안 사고 있어요, 중국은.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갖고 있던 미국 채권을 지금 엄청 팔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그러니 지금 미국이 돈이 없죠.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지금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관세라는 게 뭔가요? 자, A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이 있어요. 자,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미국. 근데 미국이 수출했을 때, 이 수입을 받는 회사가 있겠죠. 그게 A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죠. 자, 한국에서는 1,000원에 수출을 보냈지만, A라는 회사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당연히 1,000원짜리가 왔죠. 그런데 관세를 25% 때리면 1,250원이 되겠죠. 그리고 시중에는 1,250원으로 풀리겠죠. 그러면 250원은 누가 냈나요? A라는 회사가 됐죠. A라고 하는 미국 회사. 그것들을 모아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돈을 지금 채우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1,000원에 들어왔던 물건이 1,250원이 되니까 미국의 물가는 상승을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트럼프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코인 중에 한 개가 미국의 1달러랑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한 개를 갖고 있으면 미국의 달러, 1달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에서 대신 1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개 발행을 할 때. 그런데 그걸 달러가 아니라 미국의 채권만 갖고 있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미국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회사에서 미국 채권을 사주게 되면 미국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미국이 관세 정책을 폈는데 각 나라 반응이 어떤가요? 트럼프 일기 때는 각 나라들이 각계 전투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끌려다녔죠, 미국에. 그리고 트럼프가 25%를 관세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보복으로 해당 나라가 우리도 25% 때릴 거야. 그래? 그럼 트럼프는 25%에서 또 25%또 올리는 거예요.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 올렸던 나라가 형 미안 잘못됐어 하고 또는 입을 꽉 다물고 눈치만 보는 거죠. 그게 트럼프 일기 때였고 그런 식으로 각 나라들이 미국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때 각 나라들의 주가는 하향을 했고 미국만 다우지수가 계속 올라갔죠. 근데 지금 트럼프 이기 때 어떤가요? 관세를 올린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동반 대응하고 있잖아요. 미국 빼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 빼고 우리는 서로 거래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넘어오는 것들도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동반 대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거래 안 하겠다, 이제. 배제하겠다. 그리고 미국을 배제한 나라들끼리 서로 손잡거나 무역 활성화하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아가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를 만약에 올린다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원래 돈이란 것은 돌고 돌아야 서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시장에 내놨어요, 현금을. 근데 이게 누구의 금고나 이런 데 처박혀 있지 않고 이 10,000원이 시중에서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야 이게 10,000원 이상의 시장 가치를 합니다. 근데 10,000원을 발행했는데 금고에 들어가 있어 봐요. 그러면 발행 안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돈이란 것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어음을 볼게요.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납품했을 때 B라는 회사가 그거에 대한 대금 결제를 3개월 후에 줄게, 뭐 6개월 후에 줄게 하는 증서를 줍니다. 그게 어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언제였냐면 IMF 때 만약에 B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A라는 회사도 연쇄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음을 쓰는 것을 자제하고 현금 결제를 해라 라고 했었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호응해서 다 현금 결제를 했죠. 근데 지금도 어음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A라는 회사가 부도 나면은 B라는 회사가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고, 또 C라는 회사 저기 하면은 계속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어음인데 왜 이거를 안 없애고 있냐? 자, 10,000원이라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가 시중에 돌면은 10,000원의 시장 경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어음은 보세요. 어음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면 B라는 회사가 A한테 몇 개월 후에 돈을 줄게. 자, 이때 현금이 왔다 갔다 했나요? 몇 개월 후에는 주겠죠. 그렇지만 그 몇 개월 동안에 그 시간을 벌었잖아요. 즉,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상의 시장 경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쉽게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이란 거는 서로 돌고 돌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 고일 관세 정책을 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원래 장벽이 뭡니까? 관세잖아요. 그런데 그 관세를 더 높인다고 하는 거는 그 장벽을 더 높인 거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야 되는데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의 폭탄이 된 겁니다. 시장 경제 폭탄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가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일기 때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미국의 지수는 다른 나라들은 하락했는데. 근데 최근에 어땠나요? 최근에 미국은 10% 폭락했죠. 그거는
일기 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 월가에서는 판단했고, 그래서 오히려 올라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이 일으킬 것이고, 미국을 제외한 각 나라들이 미국에 지금 반발해서 보복 관세나 또 미국에 투자했던 것도 취소하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신뢰 하락이죠. 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뢰를 못하겠다. 그래서 점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런 신뢰 하락,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영향이.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겠죠. 그건 굉장히 미국한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다 싶어서 지금 금리를 낮추려고 했었어요. 지금 트럼프는 계속 FRB에 금리를 낮추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관세를 이렇게 올렸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건데 그 FRB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못 낮추죠. 지금 동향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나라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즉 금리를 점점 낮추고 있어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나라의 환율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절하가 되겠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잖아요. 지금 그걸 한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자국의 환율을 그 낮춰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너무 또 낮추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지금 2024년에 1분기 때부터 4분기 때까지 계속 하락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런데 그래도 작년에 1점 몇 프로를 했는데 지금 25년에는 거의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죠. 지금 주가가 엄청 폭락하죠. 최근에 저희 나라 주가도 엄청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몇몇 경제학자들이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저희 나라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애국 쪽, 이쪽에 계신 그 애국 경제학자 분들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IMF 때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은 IMF 때 그 경험을 못 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사실은 제가 다녔던 회사는 오히려 IMF 때 사상 최대 흑자를 냈었죠. 그렇지만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했어요. 뉴스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만 했었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한 이 경제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 이기설을. 특히 한국이 미래 성장 동력의 최첨단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뒤진다는 거예요. 지금 LCD,
중국이 벌써 저희 나라보다 앞섰죠. 그리고 뭐 전지도 그렇고 그나마 지금 메모리 조금이랑 그 다음에 아몰레드. 그런데 이 메모리도 그렇고 아몰레드도 그렇고 몇 년 후면 중국이 한국을 앞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여기 몇몇 분들은 삼성이나 또는 뭐 다른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을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삼성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삼성이랑 연관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삼성이라는 그룹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이 만약에 1조를 투자를 하면 사실은 이 시장 경제에는 이게 1조가 10조, 20조, 30조 이런 식으로 그 시장 경제의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근데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사람들이랑 만나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제조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애국자라고 합니다. 세금도 내죠. 그 다음에 고용 확대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왜 하는 거냐? 너무 규제가 까다로워요. 법도 엄청 복잡해요.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공장 하나 지려면. 그나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시스템은 잘 구축이 돼 있지만 공장을 지으면 또 주변에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럼 무마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좀 줘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 환경 관련한 그 주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들이 계속 그 감시의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제조업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이유를 떠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죠. 예. 껐트 가면은 월급 올려달라 뭐하다 그래서 투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건설회사들의 부채비율이 엄청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 폭탄이 안 터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600%, 800%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들의 부채 비율은 200% 정도는 적정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600, 800%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언제 폭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홈플러스랑 롯데 뭐 이기설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IMF 때 한보철강이나 대우가 무너질 때, 야, 저렇게 큰 회사들도 무너지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IMF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러한 것들이 그런 지금 신호가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가요? 적정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이게 오르는 것보다 만약에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파탄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중국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북경에서 굉장히 그 좋은 대학교를 나온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졸업을 하고 그 금융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연봉이 1억 2천이랍니다. 그 중국에서 1억 2천이면 거의 뭐 탑이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2억 4천 정도 되겠죠? 둘이.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10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경에 30억짜리 부동산을 샀습니다. 아파트겠죠. 그리고 20억은 대출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융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됐다, 이 사람들은 정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요새 아시죠? 부동산이 저기 급락한 거. 그 30억짜리가 2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억 투자한 거는 날라갔죠, 벌써.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로 더 떨어졌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2억 4천이니까 뭐 1억 2천 정도는 이자 지금 1,000만 원씩 한 달 1,000만 원씩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니던 회사도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감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대로 감봉이 됐답니다. 그러면 둘이 합쳐도 지금 한 달 그 20억에 대한 이자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출근하고 집에 와도 진짜 사는 게 낙도 없고 끔찍하잖아요, 생활이. 근데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공부도 엄청 잘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안 좋은 결정을 해버린 거죠.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자꾸 올라 그러지만은 제일 무서운 거는 폭락입니다. 미국의 2007년도, 2008년도 그 금융위기가 그 부동산 폭락하면서 발생했던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죠. 맨날 싸우죠. A라고 하는 정당이 있고 B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도 서로 정치적으로는 달랄 수 있지만 서로 잘하는 어떤 정책을 폈을 때는 잘하고 있다 하고 칭찬해주고 저겨야 되는데 무조건 비난하죠. 저희 나라는. 서로 잘하지만 이런 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날 헌재 발표가 있었고 이제는 그 탄핵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서로 화합을 해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지금 경제가 지금 엄청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서로 협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제가 어제 쓴 거에서 어제 주가도 폭락하고 코인도 폭락했었죠. 그 전 세계가 다 동반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최소 3개월은 갈 것 같아요. 못해도. 그렇게 쉽게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다시 어느 짓 시킬게요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트럼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더구나 그냥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미국은 세계 무력 1위잖아요. 근데 이 무력 1위인 그 나라가 자기네 그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멘 엄청 때리고 있죠. 지금 이런 고민스럽겠죠. 트럼프는 워낙 모르는 사람이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